자, 오늘은 162페이지 건강을 이어가는 것은 건강 상식이다라는 장을 합니다. 제 9장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을 때 절대적 기준이죠. 기준. 이 영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영역은 이 아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 설명과 이렇게 충돌할 이야기가 자기 체험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영역에서 얘기하니까 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은 자기가 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여기를 체험을 하면서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내가 얘기한 방향의 사람은 소수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당신 말이야 그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여기 절대적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하려면 올바른 건강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 지식. 그죠? 마찬가지로 의료인은 올바른 의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한의사도 올바른 한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뭐 트레이너니까 신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면은 시내에 있는 수많은 건강 지식이 있지만은 올바른 건강 지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건강 지식을 만드는 사람은 대체로 의료인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산업 종사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지식을 이제 전달하는 경우거든요. 그죠? 또 뭐 어떤 체험을 하시는 체험자들이 이런 건강 지식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전파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건강 지식이 체험적으로 증명되거나 확인된 지식이면 좋은데 대체로 생리학 지식을 이게 무한 확정한 지식이 많아요. 무한 확장한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개인의 체험을 또 극단화해 가지고 보편적인 양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신체의 느낌이라든가 신체의 느낌, 신체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알려면 해부학을 공부하고 생리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신체를 다루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신체를 다뤄봐야 돼요. 신체를 다뤄봐야 돼요. 봐야 한다. 자, 신체를 다루는 사람이 많잖아요. 의사인 경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칼로, 약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의사는요. 당연히 한의사는 뭐요? 침, 뜸, 약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다루시죠. 그죠? 이게 매개가 되는 거죠. 그래, 이런 분들은 신체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요. 칼로 가지고 이제 사람을 뭐 직접 대면하는 것은 뭐 직접 대면하는데 신체의 그 전체적인 느낌을 살아있는 신체의 느낌을 아는데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근데 한의사도 그렇고요. 그 신체를 직접 하는 대면하는 사람들 대체로 트레이너거든요. 트레이너. 그 다음 뭡니까? 카이로프락틱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지압 하는 사람들. 마사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 지식에 대해서 물론 의학 지식은 이쪽이 많겠지만 일반적인 건강 지식은 이쪽에 사람을 직접 이게 맞부딪혀서 만지고
이렇게 직접 이제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양과 관련돼서는 헬스 트레이너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근육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람을 운동시켰을 때, 이 사람이 근육이 잘 된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빨리 근육을 이렇게 벌크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양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카페에, 다음 카페죠. 카페에, 헬스를 가르치는 사람의 카페를 갔다니, 먹어야 할 음식과 못 먹어야 할 음식을 구분해 놨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거와 한치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이거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트레이너 되시는 분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정확하게 구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영양과 관련돼서 굉장히 간파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수술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건강 지식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 헬스 트레이너나 카이로프락틱 하시는 분, 또는 마사지 제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이렇게 맞부딪혀 체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뭐 해부 생리 병리학 지식은 기존의 의료원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영양에 대해서 영양은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 골격이나 이제 근육이 있다라면 이 골격 구조에 대해서는 뭐 가이로프락틱이라는가,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정형외과겠죠. 이런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 교정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실제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지식을 모을 때 항상 어느 측면에서 말하는 거지, 어느 측면에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지식은 신체를 다뤄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리학적 지식이 있잖아. 생리학적 학적 지식을 이렇게 무한 한정해서 하거나,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영양 지식에 있어서는 흡수 문제를 제외하고 영양 성분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이런 것은 작동하는 순간, 신체에 적용하는 순간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각 병원에서 수많은 병원을 증축하고 각자 암센터를 새로 만들고 환자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두 번째는 괴상한 건강 이론이 너무 많다는 얘기요. 이게 다 그 의료계에 나온 지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산소 용적량의 줄어들기 때문에, 왜? 대도수의 사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건강 지식을 찾아야 돼요. 무엇이 좋다, 체험해 보면 무엇이 좋다 하지만은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얘기를 떠버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뭐 건강을 위해서 지금 약을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저 말고 다른 사람의 트레이닝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리가 안 말리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와서 이렇게 저보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체험자가 이겁니다. 위에 위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현미를 먹지 말고 그냥 백미를 먹고, 과일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위가 개선됐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옛날에 제 책에도 있지만 항상 우리 어머니인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말을 잘 안 들으시죠. 근데 그 체험자의 소식을 듣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잡곡밥을 안 하고 백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 영양성분, 영양량 개념 보면 틀린 거라고요. 근데 체험으로 가보면 이게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건강상식이라는 것은 신체와 링크시켰을 때 맞는 것을 선택해요. 신체와 링크시켜서 대부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뒤로 젖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이제 이건 왜 이렇게 말하냐면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사람 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돼야 사람 허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허리가 약간 뒤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뒤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되니까 허리가 안 아플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의 신체는 허리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뒤로 꺾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지 구조가 있거든요. 인간 신체에 지지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지 구조가 바로 되었을 때 허리가 제자리에 가요. 다시 말해 이것의 지지 구조인 이 다리에서부터 이미 이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연히 허리를 뒤로 꺾는다 해서 허리 요통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몸이 이렇게 된 걸 이렇게 하니까 운동을 시켜주니까 운동을 시켜주는 그 순간에 허리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리를 바로 해서 완치가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사실은 우리가 피해야 할 건강 지식입니다. 물론 이제 허리를 뒤로 젖혀야 할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거든요. 이제 자기가 이제 척추 측만증이 심하다. 척추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척추가 이렇게 생긴 자기 척추가 이렇다 그러면 허리를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는 순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드문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허리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허리에 어떤 변형이 생긴다라면 허리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뒤로 나오고 허리가 여기서 5번, 4번, 3번, 2번, 1번, 5, 4, 3, 2 이렇게 생겼는데 허리가 병이 생기면 허리 여기 자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사람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고관절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고관절이 따라가는 방향이 틀어지니까 이걸 뭐 골반이라 합시다. 여기 하나의 천골이라 하시고 척추죠. 여기 보자면 그제 이 고관절이 고장이 나버리니까 이 골반이 변화가 생겨버려요. 이 골반에 변화가 생기니까 골반과 골반 사이에 있는 이게 천골이라는 것이 살짝 이렇게 앞으로 뒤로 좌로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요 요추 5번이 바로 천골 위에 있거든. 이것이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뒤로 포스트예요. 뒤로 빠지면서 좌우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요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부터 잡고 이 관계를 이렇게 해결해야만이 요통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것이 이 변수를 보시면 하나, 골반 둘, 천골 셋, 골반이 하나, 둘, 셋, 넷, 요쪽은 가지고 다섯 개 변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변수의 조합은 어마어마하죠. 변수의 조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척추 디스크 요통을 바르게 해결하기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여기만 다른 거와 관련해서 여기만 문제였다면 요통 디스크 고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도 어디 한의에 가서 약을 먹어도 어디 가서 교정을 해도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겠어요, 이게요? 이 관계들이 어떻게 조합해서 자기가 쫙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통의 원인은 그 고관절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골반의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천골의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추 5번 이런 식으로 변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것을 하고 요추는 네 번째 조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뒤로 젖히면 요통이 또는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사례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허리 아프실 때 허리를 뒤로 젖히는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적당한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허리가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형태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구조적인 면이죠. 근데 허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통증을 이제 근막 통증 증후라고 하죠.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증후군.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이런 거 갖고 있고 이쪽에 이렇게 어떤 그 근육이 이렇게 경해서 굳어서 이제 허리에 이렇게 통증을 분산하는 경우가 있어.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어.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다리 쪽이 이렇게 생겨서 허리에 통증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뭐 근육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연결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방사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생길 수 있다고요. 근육에서 근막에 의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근막에 의한 통증이 많기 때문에 이 근막에 의한 통증을 이렇게 풀어서 허리 통증을 경감시키고 나중에 여유가 있다라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구조적으로 변화가 심하지 않으면 이 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만약 여기 가서 이제 특별한 교정요법을 받는 것과 또 운동으로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를 뒤로 젖히면 요통 디스크에 도움이 된다라는 상식화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